결국은 이제 김건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김건희 특검 역시도 다른 여러 가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어젯밤에 윤영호라는 전 통일교회 세계본부장이 구속이 됐죠. 김준일 변호사님. 예. 네. 뭐 그거는 수순이었죠. 왜냐하면은 윤영호가 지금 개입을 한 게 너무 많아요. 뭐 알다시피 그 이제 뭐 그라프 목걸이 그렇죠. 이거 이제 건진한테 준 거부터 해가지고 권성동 뭐 당 대표 나오려고 할 때 이때 뭐 이제 윤심이 건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전당대회 전당대회 준비까지. 준비해서 네. 당원들 뭐 들어오려고 하고 그 이외에 뭐 온갖 거를 이제 세계 본부장 이 윤영호 씨가 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되죠. 윤영호가 구속되면 다음엔 누가 구속되냐.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면은 네. 저는 이제 지금 압수수색은 지금 6명인가 7명인가 헷갈리는데 약간 그 정도 됐거든요. 지금 뭐 이제 권성동도 있고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하는 거죠.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. 뭐 네. 이제 임종득도 있고 뭐 이제 이준석도 있고 뭐 이렇게 됐단 맞습니다. 말이에요. 네. 이철규도 됐고. 이철구도 됐고 그러니까 네.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구속 1호는 누구냐? 아, 국민의 의원들 가운데 예. 구속 1호가 누가 될 것인가? 구속 1호는 누구냐? 네. 점점점 강릉에 먹구름이 끓고 요거 말이죠. 강릉에. 장성철 소장 거 뺏어오는 거거든요. 지금 멘트가 모티브는 그 장성철 소장이 걸 좀 갖다 쓰신 것 같은데. 강릉에 먹구름이 지금 일고 있다. 네, 1호 그런 거 있잖아. 예능도 있잖아. 1호가 될 수 없어. 1호가 될 수 없어. 다들 길을 쓰고 1호가 안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. 근데 지금 1호 강릉 쪽에 지금 먹구름이 꼈다. 무슨 그러니까요.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네요. 1호에. 네. 아니 근데 이게 통일교 건은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. 윤영호라는 사람은 통일교 2인자예요. 거기도 이제 그 위에 뭐 다 그 개선들이 있어가지고 네. 최종 이제 교주가 있는 거고 밑에 이제 쫙 개선들이 있잖아요. 근데 윤영호는 이제 통일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쪽 통일교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면서 뭐 목걸이 사주고 뭐 결제해서 돈 받아내고 뭐 이렇게 실무를 처리한 사람인데 이 사람 구속됐잖아요 어제. 그러면은 윤영호 씨가 가장 낮게 처벌을 받습니다. 그럼 그 다음부터 처벌받을 사람은 뇌물을 준 주체인 통일교, 그렇죠. 통일교의 실질 리더 네. 처벌받는 거고, 그 다음에 받은 사람들은 처벌이 훨씬 더 세거든요. 훨씬 세죠. 근데 받은 사람이 네. 이제 권성동이 막 1억 2억 얘기 나오고 뭐 엄청 언론에서. 세요. 네. 그러다 김건희는 목걸이 나오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. 이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뇌물과 관련된 혐의, 그 정치자금법은 가장 낮고 그다음 뇌물 혐의, 그다음 이게 더 심각한 게 통일교 관련해서 정당 경선에 그 서로 공모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뭐 300만 당원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23년도 얘기거든요. 김기현 당대표 되던 네. 시절에. 그럼 이때 입당 강요죄라는 게 정당법에 나오고 또 하나는 당대표 경선 자유 방해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로 처리를 하게 되면 권성동 의원은 상당히 중형이 예상된다. 근데 중형이 예상됩니다. 권성동은 돈도 당연히 너무나 심각하지만 저는 제일 꽂혔던 게 통일교의 수사정보 누설한 거가 비밀 이제 누설. 네. 비밀 누설이 일단은 적시가 돼 있다 그러니까 피의자 받는 혐의. 내용에. 네. 그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통일교에 어떤 수사가 들어갈 때 권성동이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렇죠. 거잖아요. 예. 또 본인이 검찰 출신이니까 어떻게든 이제 소스를 받아서 이제 네. 알려주고 한 건데 사실은 그게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사를 그러니까요. 방해한 게 되니까. 네. 그래서 뭐 하여튼 혐의는 뭐 법률 적용을 이제 특검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. 뭐 재미라면 좀 이상하지만 요렇게 갈까? 요렇게 갈까? 이제 적용하기 나름인데 어찌됐든 지금 윤영호 씨가 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통일교 건에 대해서는 이제 막기 어렵다. 이 윤영호 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다 불죠. 그렇죠. 다 불면 이제 그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렇지. 캄보디아, YTN 인수, 또 정당에 개입한 거, 또 뇌물, 목걸이. 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. 저 그러니까 권성동 수사 정보 누설은 좀 명확하게 하자면은 뭐냐면은 그 저 윤영호의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은 권성동이 윤영호 쪽에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 2022년 10월달에 수사 정보를 이제 제공한 걸로. 22년 10월에. 예, 그러니까 네. 정권 출범하고 한 이제 네달 다섯 달. 오. 그러면 무슨 수사 정보냐? 그렇죠. 당연히 궁금하죠. 통일교 수사겠죠. 당연하죠. 상식적으로 네. 그러니까 그때 그 보면은 그 통일교 쪽에서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한 거였어요. 2022년 6월에 한학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 원대 도박을 했다라는 의혹이다. 이거 보니까 기억이 나. 원정 그때 막 언론사에 원정 나온 게. 도박이 네. 여러 개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수사에 착수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. 6월에요. 6월 달에. 네. 근데 이제 10월 달에 이제 한 거고 이게 그냥 단순히 수사 정보 전달한 건지
아니면은 무마를 한 건지 개입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까지 번진다고 한다면은 확인해야 네.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.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입장을 내놓은 것이 제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. 저는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은 특검은 전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 그냥 하나의 사례로 네. 반박할까요? 뭐 길게 갈 것도 없을 것 네. 같은데 권성동 의원의 가까운 분이죠. 윤상현 의원. 아, 윤석열의 할아버지가 와도 전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. 그렇죠. 근데 6개월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? 아유 전화 받았다. 다 불고 왔죠. 180도 바뀌었다. 예. 제목이 다 그렇게 뽑히더라고요. 모든 언론사에서 진술 180도 바뀌어. 권성동 지금 다 거짓말한다고 저는 일단 보고요. 네. 다 바뀔 겁니다. 그렇죠. 특검 가면은 다 진실을 말하게 됐어요. 왜? 가면은 이제 디지털 증거 다 분석해놨고 진술 다 받아놓은 게 그렇죠. 있으니까 네. 특검이 물어보죠. 물어보면 권성동 말한 걸 받아 적죠. 그러면서 증거를 또 제시합니다.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수사를 많이 해보긴 했지만 본인이 받아본 경험은 많이 없을 텐데 네. 이제 제2의 윤상현이 된다. 윤석열 할아버지 전화도 못 받았다 그랬는데 어제 다 얘기했죠.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. 이 거짓말쟁이들.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요 지금. 아니 그런 화가 상황이고 납니다, 정말. 결국은 이제 특검의 문 앞에서는 진실을 줄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수사가 이미 끝난 것 같아. 그런 것 같지 않아? 정리수순이야? 정리수순이야 내가 보니까 지금. 네. 이제 뭐 우리가 다 확인했지만은 경로를 확인한 것만 그 안보실 회의에서 그렇지 2023년 7월 30일에 있었던 그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를 했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. 그게 누구냐면은 저기 그 네. 국방부 장관 김용현. 이종섭. 아니, 김용현. 그러니까 김용현. 김용현. 네.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두 사람만 인정 안 하고 천독했던 사람들 나머지는 다 경고했다고 이미 다 물어버렸어. 아 윤석열, 김용현만. 윤석열, 김용현. 미래를 못 버리고 아직도. 그 얘기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했다.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제 거의 이제 완성됐어요 사실은. 그리고 이거는 초반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. 거의 얼개는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요.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. 확실히 경로를 했는데 경로 다음에 윤석열이 임성근을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실토가 안 나와요. 이거는 그러면 알겠지만은 네. 그러니까 조져서 네가 다 뒤집어 쓴다. 네가 다 그러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뭐 그게 뭐 김진희 군사보좌관이 됐든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박진희, 예. 박진희 올라가는 걸로 지금 어.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사가 될 거예요. 이거는. 예.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2023년 7월 31일에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제 경로를 했다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두 명만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? 조태용 당시에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남겼는데 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임성근으로 대표되는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 이미 이 참석한 두 사람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특검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. 네. 저는 여기서 어떤 대목이 지금 제 머릿속에 제일 스치냐면 박정훈 대령이 그때 한창 논란될 때 이런 증언을 해요. 국방비서관이 전화 와서 얘기하는데 살다 이렇게 경로한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GR을 무지하게 떤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네. 그거를 경로라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사람이 화를 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박정훈 대령이 누군가에게 하는 녹취를 제가 오. 들은 기억도 나요. 네.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권력, 살아있는 권력의 초고강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원칙대로 한 거거든요. 그리고 그건 이종섭 장관까지 다 사인을 한 겁니다. 항명이 아니에요. 그렇죠. 정확하게 사인한 대로 본인은 법을 집행을 했을 뿐이에요.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뭐 이시원이 움직여, 유재훈 법무관리가 움직여, 안보실 움직여,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경북청에 있는 경찰분이 이제 그 해병대 수사단에 있는 분하고 전화하면서 울어. 저도 선배님 해병대입니다. 맞아. 서로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, 진짜 마음이. 맞아. 네. 근데 저는 박정훈 대령의 마음을 제가 추측해 보자면 이분이 너무 고초를 당하셨고 그 고초 당할 걸 몰랐겠습니까? 알면서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 안타까운 일로 생명을 잃어버린 희생당한 우리 최혜병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그렇죠. 것 같다.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. 예, 그리고 그 부모님, 네. 그 부모님의 아픔을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마 박정훈 대령을 그렇게
버티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음. 싶어서 하여튼 저는 정말 우리 박정훈 대령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경로 부분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. 사실 이제 남은 부분은 구명 로비 음. 그리고 최혜병을 죽음으로 이끌게 한 임성근 사단장 이하 그 해병대 사람들에 대한 처벌 요 두 가지만 이제 남았다. 근데 거의 다 이제 다 밝혀진 것 같아요.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. 진도를 많이 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